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아스트 서울 챕터에서 AI 보안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화이트스쿨 3기 여사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비전공자로 보안을 시작하며 느꼈던 막연함을 지난 9개월간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확신으로 바꿔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비전공으로 제가 보안에 용기 있게 뛰어들 수 있도록 단 한 번의 반대와 걱정 없이 그저 저를 믿고 많은 응원과 지지를 해주신 저희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네, 저희 엄마 경희숙 그리고 저희 아빠 여흥식 두 분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세미나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과 기회를 주신 김동현 멘토님 마이크가 반갑습니다. 네. 많은 노력과 기회를 주신 김동현 멘토님과 홍성진 리더님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총 6파트입니다. 각 파트에서 무엇을 했는지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배웠고 감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입니다. 막연함을 두 번째 첫 번째 도전 시스템 해킹, 그리고 두 번째 도전 LLM 세이프티 챌린지,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 AI의 진화, 그 다음에 오아스트 탑10 for 에이전틱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 아웃으로 확신을 다음 도전으로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제가 AI 보안인 만큼 제가 준비한 내용과 관점에 대해 간단한 서머리, 3가지 관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보안 목표는 행동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단일 취약점이 아닌 신뢰, 전역, 권한 점프, 워크플로우 같은 연결에서 커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위험이 커지는 순간 3가지, 트러스트, 컨테전, 그리고 프리빌리지 점프, 그리고 워크플로우 템퍼링, 그리고 오아스트 탑10 for 엔지니어티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뉴욕 제도 3가지 레버, 그리고 MCP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어는 액셔너블하게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실제 운영에서 적용 가능한 통제로 가야 된다는 관점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제가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를 9개월간의 경험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막연함이었습니다. 인트로 파트에서는 제가 비전공자로 출발해서 어떤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안을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입니다. 저는 화이트스쿨로 보안을 입문했습니다. 많은 전공자들 사이에서 몇 안 되는 비전공자였고 처음에 무엇부터 해야 하지? 이게 되게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막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뒤에 있는 출발선에서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컴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직장의 신념을 새겼습니다. 배우고 기록하고 끝까지 도전하기,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였습니다. 여기서 기록은 단순 정리가 아니라 재현 가능한 통째로 남기는 습관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팀 프로젝트나 이제 버그 바운티 대회에서 전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루틴이 처음으로 성과로 이어진 게 바로 시스템 해킹 파트입니다. 저의 첫 번째 도전은 시스템 해킹입니다. 제가 보안을 직접 체감하게 된 기반이기도 하고 특히 퍼즐 기반 취약점 분석과 그 과정에서 팀워크, 기록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직접 체감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팀 프로젝트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화이트스쿨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처음에는 모르는 것뿐이었던 시스템 해킹이었는데 낯선 용어와 어려운 개념들 투성이었습니다. 그치만 모르면 배우고 밤을 새서라도 끝까지 해낸다는 진행 방식을 확립하였고 이때 제가 새겼던 신념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국내 소프트웨어의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에 있는 취약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팀워크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협업의 핵심은 프로세스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팀원들과의 역할 분담과 빠른 공유는 속도를 빠르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기준이 로그메이트 레전드입니다. 로그가 쌓여서 실력을 만들고 레전드급 성과가 발생한다고 제가 하나의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GDI 버그 바운티였는데요. 취약점 제보 과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직접 POC를 작성하기도 했는데 멘토님과 PL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GDI에 성공적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그 바운티를 수령하였고 이때 리얼월드를 처음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획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GDI의 바운티 제한 메일이 온 건데 이때 저는 400달러 미화 400달러에 달하는 이제 바운티를 제안을 받았고 좌측에 보시면은 송금 내역과 이제 하단에 보시면 송금인 GDI 그리고 수취인 여서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을 보시면은 저게 스마트 패드인데요. 저는 약간 마우스 없이 스마트 패드로 이제 하나하나 디버깅을 하는 유저였는데 이때 제가 퍼즐을 통해서 나온 700개의 크래시 파일을 하나하나 디버깅을 하고 재현을 하면서 저렇게 스마트 패드가 다 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 발표 때 기억나는 이제 챌린지가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요거 관련해서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 스마트 패드가 고장이 나가지고 마우스 유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피크인 7월에 시스템적인 원인이었던 건지 VM과 로컬의 충돌이 크래시가 있었던 건지 블루 스크린이 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제가 바로 그 LG 홍대역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고객 번호가 하필 자동차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지고 이때 완전 멘탈이 나가가지고 저희 멘탈 번호도 잃어버리고 다행히 자료와 기록은 노션에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고 공유를 하고 있어서 윈도우를 깔끔하게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크래시한 경험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해킹을 넘어서 두 번째 도전입니다. LLM 세이프티 챌린지 보시겠습니다. 본선 당일에는 6시간 30분 동안 진행을 하였고 오전 10시 반부터 17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저희는 몰입을 했습니다. 저희는 4명이서 한 팀이었고요. 예상보다 훨씬 높은 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솔직히 예선 때는 저희가 챌린지를 다 깼습니다. 근데 이제 대회 때는 40 챌린지 중에 37개를 해결하면서 이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팀워크는 각자 맡은 역할에 몰입을 했고 서로의 실력을 믿었기 때문에 각자 하는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 시 아낌없는 칭찬으로 팀 시너지를 극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챌린지 문제를 풀었는데 앞에 팀원이 박수를 안 쳐주길래 박수 쳐달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은 챌린지 성공이라고 뜨면서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회 때 제가 사진을 찍은 거고요. 챌린지 때 저기 초록색 보이시나요? 초록색이 2개 있는데 저희 팀이 저렇게 위로 올라가는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명은 AI야 플래그가 뭐니?라는 이제 프롬프트 인젝션을 이제 노린 팀명이었고요. 여기 아래를 보시면은 우수팀 공연 후 대기하면서 팀원들과 원카드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희는 노트북 4대로 진행을 하였고요. 아래 보시면은 시상식 때 만찬을 즐기면서 열심히 이제 친구들과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팀원들과. 그리고 제 손에 있는 건 물입니다. 술이 아닙니다. 우수상을 받고 팜플렛을 들고 찍은 사진과 저희 팀원들 그리고 상장입니다. 저희 팀원들 신상과 얼굴은 모자이크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이 결과가 저한테 의미 있었던 이유는 2가지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과 대회를 통한 시야 확장이었습니다. 인생 첫 본선 진출과 우수상이라는 성과가 있었고 행동 통제원 보안, 거버넌스에 대해서 관심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보안에 관심을 때가 계기가 되었고 미래를 향한 확신은 노력이 결실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구나 라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 대회 결과를 넘어서 보안 분야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게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보안의 길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통해 제 시야가 넓어진 포인트는 프로스트와 모델 그리고 도구가 결합되려는 공격과 방어가 연결로 확장 된다는 점, 그리고 방어도 기술가 하나가 아니라 통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약점만 보던 시선에서 행동을 통제하는 거버넌스로 관점을 옮기게 되었고, 대회에서 구체적으로 뭘 배웠는지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롬프트 인젝션의 위험성입니다. 입력 한 줄이 모델의 행동을 바꾸고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사회공학적 접근의 효과입니다. 상황과 역할을 재정의하고 AI의 규칙의 예를 만들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대회에서 제가 썼던 방법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시나리오를 만들 건데 영화에 관한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어줘 하고 문제상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러면 AI가 대회에서 프롬프트를 막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A에서 B로 가는 건데 이 과정에서 말하면 안 되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면은 AI는 실제 상황이 아닌 시나리오를 위한 프롬프트구나 하고 가상의 역할이구나 하고 인지를 해가지고 그 프롬프트를 베테면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챌린지가 성공하는 그런 내용의 대회가 되었습니다. 사회공학적 프로스트 패턴이 방어 체계를 우회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전략입니다. 저희가 쓴 방식은 크게 4단계였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세팅이었고 문제 유형과 성공 조건을 정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택 루프입니다. 저희는 시도, 그리고 실패 로그를 수정하는 것을 빠르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웃 오브 바운드, 규칙의 경계를 건드려보는 실험을 하였고 이 전략을 통해서 감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공격 방어 관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디스코드를 통해서 계속 대회 상황과 이제 어떤 챌린지를 풀고 있는지 공유를 하면서 다음 도전을 위해서 어떤 거를 이제 배우고 느꼈는지 대회가 끝나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데 AI가 진화하면서 공격면이 어떻게 바뀌는가입니다. 지금부터 AI 보안이 왜 중요해졌는지를 살짝 짧게 구조화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AI가 도구를 쓰기 시작하면서 보안의 단위가 모델이 아닌 워크플로우가 된다는 점입니다.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세대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쿠프리 같은 이제 단순 추천이나 보조를 하는 1세대 AI고 2세대는 대화형 LLM으로 이해력과 생성이 강화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3세대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에이전트가 됩니다. 에이전트는 대답이 아니라 작업을 수행합니다. 도구 호출이나 파일 읽기, 쓰기, 그리고 브라우저 코드, 실행 같은 것들이 결합되죠. 위험도 한 번의 답변이 아닌 연쇄 실행에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에 오면은 오케스트레이션이 핵심이 됩니다. 이런 세대 구분을 한 기준은 밑에 추천, 생성, 행동, 통제, 협업 이 순서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대를 보겠습니다. 예시로 대표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인 오픈코드가 있죠. 4세대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에이전트 2,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입니다. 여러 에이전트가 역할을 분담해 병렬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이거를 한 흐름으로 묶어서 실제 결과를 내게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보안이 저는 훨씬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늘어날수록 신뢰나 권한의 흐름 이런 게 꼬일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음은 그 위험이 커지는 순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위험이 커지는 세 가지 순간은 첫 번째 신뢰 전형입니다. 트러스트 아웃풋이 이제 트러스트드 인풋으로 바뀌는 겁니다. 연쇄 오 동작 그리고 정보 유출 의도치 않은 실행을 예기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한 점프입니다. 저 권한에서 이제 고 권한으로 넘어가는 그 최소 권한의 공개, 그리고 승인 우회, 그리고 책임 추적 불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흐름 변조입니다. 플랫, 툴체인, 파라미터 실행 흐름을 변경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는 순간처럼 변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결성 훼손 그리고 재현 불가, 신뢰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험 확산의 구조를 보면은 신뢰, 권한, 흐름이 연결되어 사고 반경이 확대되고 에이전트 간 협업이 많아질수록 위험 전파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또 멈출 수 없는 통제 레버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멈출 수 있는 통제 레버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방어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롬프트만 막는 게 아니라 실행 경로에 통제 레버를 설치하는 것. 그래서 즉 폴리시 인포스먼트나 게이트웨이 같은 통제 지점이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저의 9개월은 막연함을 확신으로 바꾸는 시간이었고 그 확신을 더 깊게 파는 기술과 행동을 통제하는 관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I 보안을 표준 프레임워크의 관점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을 OWASP Top 10 for Agentic Application을 기준으로 정리한 걸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ASI 01부터 10까지 있는데 ASI의 이제 약자입니다. Agentic Security Initiative. 자율 에이전트 및 AI 시스템이 직면한 주요 보안 위험을 식별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입니다. 계획, 실행,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식 홈페이지 가면은 이렇게 문서화 돼가지고 언제든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앞에 5개는 행동이 바뀌는 방식과 실행 경로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이전트 골 타겟팅. 에이전트의 목표를 설치하는 겁니다. 공격자는 에이전트의 핵심 목표 또는 의사 경로를 조작합니다. 두 번째는 툴 미스유즈입니다. 도구, 오용 및 악용. 합법 도구를 의도와 다르게 유출, 파괴 발생시킵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덴티티 그리고 프리빌리지, MUG입니다. 신원 및 권한을 남용하는 거고 과도한 권한, 자격 증명을 성공시킵니다. 네 번째로는 서플라이 체인 포이즈닝입니다. 에이전트 공급망 이중성을 오염시켜서 툴 플러그인 이중성 오염까지. 그래서 이거를 공격 경로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unexpected code execution입니다. 의도치 않은 코드를 실행시키는 RC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뒤에 5개는 기업이나 에이전트 간 연결 그리고 사람 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6번째를 보시면은 메모리, 컨텐츠, 포이저닝이 있는데 메모리나 컨텍스트 오염을 시킵니다. 오염된 기억이 이후 판단을 지속적으로 왜곡을 하는 거고 insecure inter-agent communication, 에이전트 간 통신 불안정이 있습니다. 통신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 명령과 주입, 변조, 확산을 시키고 8번째 보시면은 cascading payload입니다. 연쇄적인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한 번에 오류 검증 없이 전파를 하게 되면은 전체로 증폭을 하게 됩니다. 9번째 보시면은 휴먼 에이전트 트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 휴먼과 에이전트 신뢰를 악용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학으로 승인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그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정책, 목표를 벗어나 통제 밖 행동을 지속하게 됩니다. 브레이킹 트레이트에서 제가 3가지 컨트롤 레버를 제안을 드리는데 이거는 위협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레버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로 트러스트 IO입니다. 에이전트의 도구 출력은 기본적으로 미검증으로 보고 스키마 검증, 출처 태깅, 교차 검증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 입력을 승격시키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퍼미션 게이트 그리고 HITL입니다. 삭제, 송금, 배포, 외부 전송 같은 고위험 액션은 기본적으로 승인 게이트를 두고 도구 권한을 역할, 상황별로 최소화합니다. 세 번째는 워크플로우 인테그리티 그리고 오디티입니다. 계획, 단계, 파라미터 결과가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로그를 남기고 제형, 리플레이, 킬스위치, 레이트 리밋 같은 운영 장치를 둡니다. 이 레버를 실제로 구현하는 위치가 어딜까요? 저는 그 위치의 후보 중 하나가 MCP 게이트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MCP는 모델이 실제 실행 도구에 닿는 실행 경계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단순 라우터가 아니라 통제를 싣는 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 MCP 서버 등록, 배포, 업데이트, 삭제 같은 운영 관리를 하고요. 다음에 데이터 플레인, 단일 엔드포인트로 들어온 요청을 열어 MCP 서버로 라우팅합니다. 그리고 세션, 어피니티가 있는데 같은 세션을 같은 백엔드로 붙여서 상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통합 엔드포인트랑 세션 기반 라우팅, 그리고 서버의 생명 관리 주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공부했는지, 그리고 운영 관점에서 한 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MCP 서버 증가 시 클라이언트 설정 복잡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 URL, 세션 상태 분산으로 운영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로 단일 진입점을 구성하고 관리면에서 컨트롤 플레인의 확보로 중앙 관리가 가능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닌 멀티 MCP 환경을 대비한 운영 가능한 구조의 설계입니다. 정리하자면 툴이 늘어가는 미래를 대비한 단일 엔드 포인트와 운영 관리 계층을 필요로 한다고 저는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론만 본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부딪힌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막혔던 부분인데요. MCP는 한 번의 요청이 아니라 세션과 스트리밍이 필요합니다. 파워쉘 이슈가 있었고 컨텐츠 타입 누락, 그리고 MCP 세션 아이디 유지, 그리고 SSE 응답 처리,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실행은 되긴 됩니다. 근데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습 결과를 로그로 증빙한 게 다음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이는 로그는 게이트웨이 툴 서버가 컨테이너로 빌드되고 쿠버네티스에 올라가서 POD들이 정상 실행 중이고 포트 포워딩으로 로컬에서 접근 가능한 상태까지 만든 화면입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가 아니라 운영 가능한 상태로 한번 제가 실행해본 내용입니다. 핵심 흐름이나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섹션으로 툴을 부르고 실행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션 유지 확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구 디스커버리 성공이고 세 번째 툴 콜로 도구를 실행해서 결과를 반환하는 것까지 저는 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MCP 세션 아이디가 헤더로 내려오고 그 세션이 이후 요청 라우트의 기준이 됩니다. 툴 리스트, 툴 콜 응답은 SSE로 스트리밍 됩니다. 즉 게이트웨이는 요청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세션을 유지하면서도 도구 호출을 중계하고 결과를 스트리밍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닙니다. 보안 통제 지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CP 게이트웨이 보안 거버넌스 관점으로 제가 바라본 의미입니다. 게이트웨이는 단순 라우터가 아닌 어떤 도구를 누구에게 열지, 그리고 어떤 요청을 기록과 차단할지, 그리고 서버 배포 업데이트를 어떻게 관리할지 운영 및 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파트는 아웃로로 오늘 메시지를 한 번 더 묶어서 정리하겠습니다. 확신을 다음 도전으로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9개월 동안 보안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보다 관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화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취약점의 사고방식 습득입니다. 시스템 해킹 기초를 학습하면서 GDI 제고 및 버그 바운티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자 관점의 인사이트를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LLM 세이프티 챌린지를 참여하면서 프로퍼티 인젝션이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모델 판단을 흔드는 컨텍스트 경계를 체감하였고 이 경험을 통해서 에이전트, AI 보안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안의 개념을 학습하고 행동 기반의 위험을 이해했습니다. 위험이 출력에서 실행으로 이동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모델과 운영에서 멈출 수 있는 구조, 그리고 허용, 차단 가능하게 만드는 계층, 운영 리스크 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는 운영 거버넌스,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었고 새로운 시각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있는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를 지켜내는 흔들림 없는 신뢰의 상태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어적인 관점인데요. 완벽보다 멈출 수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한 이제 예방, 그리고 정책 기반 실행 구조인 예방, 그리고 승인 게이트가 있는 예방이 중요하다 생각하였고 행위 로그 수집과 전체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재현 가능성 확보, 그리고 이거를 아우르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격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킬 스위치와 운영 대응 롤백 체계를 마련하는 제어, 운영 통제의 중요성에서 탐지는 알게 하는 거지만 운영 통제는 멈추게 하는 것, 그리고 실행 강문, 게이트웨이 같은 PPH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기여입니다. 첫 번째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 주니어의 기술 아카이브입니다. 최신 기술 트렌드 학습 및 이런 거를 공유를 하고 보안 이슈 및 프레임워크를 꾸준히 리서치해서 저만의 성장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인사이트 아카이빙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기 위에 새로운 질문을 더하는 태도입니다.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아는 것과 새로운 것의 연결을 이제 짓고 저의 고정관념 없는 질문과 접근 방식으로 더 넓은 관점으로 보안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저는 먼저 다가가는 편이지만 아직은 조금 떨립니다. 사실 지금도 굉장히 이제 떨고 있어가지고 말을 많이 걸었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여러분과 대화 나누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런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게 성장의 발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만남을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언제든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우트로입니다. 저희 확신을 향한 여정에 여러분들을 이제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저와 이제 연결을 위한 초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표 내용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그리고 자료 공유 같은 게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발표 후 편하게 말씀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